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퀵 N에서 만나요. 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자, 어제 미등시의 충격을 그대로 흡수한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 시작부터 마감까지 4천선도 지키지 못한 하루인데요. 이번 주 월요일에 최고점을 찍고 어쨌든 계속해서 좀 혼란스러운 어려운 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혼자 고생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위해서 오늘도 저희가 시황 분석부터 종목 상담까지 다양한 내용 준비해놨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상담 방법 먼저 안내를 드릴 텐데요. 전화 상담은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 070-4941-022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실시간 상담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채팅도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 기다려보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재현 파트너 그리고 최수창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 금요일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많이들 궁금해 하시니까 저희 또 바로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제 11월 장 어떨까요 했을 때 두 분 다 어떤 조정의 가능성, 차익 실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자, 대형주 위주로 올랐다 보니까 사실 급하게 오르기도 했고 저희가 어떤 조정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이 강도가 생각보다 좀 세다, 가격 조정으로 좀 한 방에 이렇게 오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좀 있거든요. 자, 지금 이 조정이 기간 조정이 될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여기를 좀 대응해야 될지 아니면 오히려 반등을 기대한다면 지금 좀 공격적으로 어떤 기회로 활용해야 될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최수창 대표님은 어떤 의견 주실까요? 단기 조정이 좀 가파르니까 겁을 먹고 있어요. 네. 많은 투자자들이.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하루 변동폭이 200포인트, 종합주가에서 100에서 200포인트씩 움직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3,800대까지의 단기 조정 테스트 과정을 염두에 두고 네.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고점에서 인버스 들어갔거든요. 제가 인버스 원래 안 해요. 네. 저도 안 먹는 사람이에요. 네. 먹고 싶어도. 근데 이번에는 너무나도 이거 뻔하게 보이는 수법이니까 단기 급락에 따른 차익 실현을 볼 수 있어서 10%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담보로 들어갈 수 있다. 판단해서 대응을 했는데 이것이 하락의 어떤 그 전조 네.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는 전 얘기 안 해요.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4,000피라는 게 왔잖아요. 네. 그럼 4,000피 왔을 때 누가 좋은 거예요? 뉴스 앵커분들이 4,000피 왔습니다. 아니에요. 3,000포인트 때 그 이하에서 또는 3,000포인트에서 막 치고 나갔을 때 3,200, 300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와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차익을 볼까 말까 아니면 좀 더 수익을 더 홀딩해볼까 말까 이거 고민하는 자리죠. 네. 근데 4,000피가 상징적으로 오니까 주식을 안 했던 사람들도 계좌 꺼내가지고 나도 주식해봐야겠다. 요즘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 좋은 현상인데 지금 관점은 4,000피를 쫓아간 사람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쫓아가는 게 맞는 식의 어떤 논리였단 말이야. 안 쫓아가면 바보. 나 잡아봐라 안 잡으면 바보.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하루 일주일 만에 괜히 잡았나 봐. 이런 분위기죠. 근데 우리는 이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다리면 옵니다. 어차피 3,800. 네. 그럼 저는 이 조정이 어디가 끝인지 오늘은 말씀 못 드립니다만 3,800이 깨지면 3,775 정도가 있어요. 이 차트는 잠깐 잡아주셨어요? 네. 이렇게 좀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기술적으로 7월 달이 하반기잖아요. 7월 하반기, 7월 7 반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분기 보고서. 반기 7월 달에 저점이 7월 2일인데 이 최저점에서 피보나치를 딱 그려요. 피보나치 할아버지가 알려줬단 말이에요. 네. 38.2짜리가 여기 3,770입니다. 공교롭게 이때 종가 고가가 나와 있습니다. 3,814.69. 요 시가 자리 3,775 정도까지 눌림을 보자. 그러면 거기가 저점입니다라고는 나도 지금 말 못하지만 거기서부터 설마 3,630, 3,600 요 영역이 이번 신고가 예봉으로 떨어지는 단기 조정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작점으로 봅니다. 그럼 반등 나온 다음에 살짝 먹고 빠져야 되냐?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봐야죠. 네.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이겁니다. 자, 종합주가지수로 우리가 보면 이거는 제가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노태우 대통령 때 여기가 새 정부 바뀌고 나서 우리가 민주주의 직접 선거한 이후 527에서 고점까지 1015니까 약 100%는 안 되지만 95% 상승률이에요, 지수. 네. 김영삼 대통령 때 12월 달에 선거하니까 대통령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1월 달 이듬해니까 저점 602에서 1145니까 이것도 약 97% 정도 상승률. 네. 김대중 대통령 때는 정부 때는 277에서 1050이니까 약 280%. 노무현 정부 때는 저점이 512에서 2085포인트. 이때가 2만 달러 우리가 달성했을 때거든요. 300% 상승.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는 892에서 2231. 이때가 150% 지수 상승률. 다만 탄핵 정부였던 박근혜 대통령 때와 윤석열 정부 때는 저점 대비 지수 상승률이 30% 내외밖에 안 됩니다. 허나 5년 단기 임기 내에 내임덕 있던 뭐하든 끝까지 임기를 마친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때가 100%였거든요. 지금 이번에 우리는 6월 3일날 선거했잖아요. 네. 그럼 6월 달에 시초가가 2,692예요. 2,692포인트거든요. 100%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만큼만 상승률을 보여줘서 150%라고 하잖아요. 어제 뭐 뉴스에서 7,500 얘기했잖아요. 네. 6,730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6,000 가기 전에 어디를 넘어가야 돼요? 5,000포인트는 넘어가야 되니까 네. 5,000포인트는 식은 죽 먹기예요. 지수 상승률이 100%만 가면 5,300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4,000피를 갔다가 내려온 이 과정을 야 큰일 났다 이제 3,500까지 떨어진다 3,000까지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럼 내 4,200까지 안 쫓아가고 최수창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이 방송을 열심히 보다 보니까 잘 참고 기다렸으니 이제 3,800, 700, 600 어떻게 분할 매수해서 모아서 이거를 연말까지 올라갈 거냐. 아이고 연말까지만 살다 죽을 거 아니잖아요. 네. 내년도 살 거고 내후년도 살 거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 행정부의 임기 3년 차까지 본다면 27년도 상반기거든요. 그때까지 저는 5,000포인트 가는 거 홀딩하자.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은 단기 조정의 기회로 보십시오. 네. 그리고 거품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지금까지 증시 제가 공부하면서 25년, 30년 가까이 하면서 거품론 얘기 나고서 거품 빠진 적 없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다 무너지면 그때 가서 거품 얘기 나와요. 벌써 조금 이거 조정 가지고 AI 거품론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심한 얘기입니다. 거품론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방향이 상승이라면 어쨌든 지금이 기회일 수 있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환율도 그렇고 지금 또 우리 시장은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강재현 대표님께는 관련해서 좀 어떤 생각이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뭐 최근 들어서 뭐 7,500포인트 이야기도 하신 네. 분도 나왔었고 최수환 대표가 뭐 얘기했었던 뭐 7,000, 6,000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국내 자산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진국 시장 수준만큼 올라간다면 그게 최소가 5,000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좋다는 거는 뭐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는 뭐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네. 되는데 문제는 시장이 우리가 이번에 과열인 거는 다들 알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과열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주가 자체가 시총상위 대형주 중심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이 상승이 문제는 너무 심했죠. 그러니까 이격 자체가 우리가 역대 이격을 다 따져볼 때 이번 이격이 2000대 이후로 두 번째입니다. 과열 이격이 나타난 수치 자체가.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지금 미국에서의 AI 버블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메인들은 시장에서 선물이건 파생적인 부분이라든지 현물 시장이든지 이미 매도를 계속해서 한 지가 꽤 됐었죠. 그 국내에서 이게 운용을 한다고 하는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이런 쪽에서도 실제로 일주일 전부터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우리가 딱 봤을 때 시장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했을 때 순간 조정이 우리가 수요일 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수요일 날 장중에 6%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이 6%대 하락이 올해 4월 달 한번 있었죠. 트럼프 관세 폭탄 그 발표하면서 시장이 무너질 때 그때가 6% 하락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6%라는 급락이 떨어진 게 왜 떨어지냐?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거만 외치다가 놀래버린 거죠. 놀라니까 여기서 급하게 판단하니까 6%라는 급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급반등이 나왔죠. 근데 문제 뭐예요?
급반등 나오자마자 또 밀립니다. 그 오늘 같은 날은 미증시가 2% 하락했다 해서 처음에는 보합관지 올랐다가 장중 3%대 중반에 또 떨어졌다가 겨우 또 하락을 마감이 됐죠.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상승 일수가 굉장히 길어요.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올해 저점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시장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움직였던 게 6월 달부터였는데 그때도 시장에서 그동안 저평가였고 워낙에 못 올라갔으니까 그때 다 배제를 하고 실제로 우리 9월 달부터 올라간 폭만 간단하게 좀 보게 되면은 9월 달에만 지금 상승폭 자체가 잠깐 제가 화면 좀 키워드릴게요. 이 종합주가 지수로 볼 때하고 이제 코스피 200하고 볼 때가 좀 차이가 나는데 종합주가 지수 보게 되면 9월 달 저점 대비해서 34% 올라갔죠. 이것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입니다. 딱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강세를 띈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형주죠. 그럼 대형주 코스피 200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 200 같은 경우 두 달 동안 41% 상승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두 달 동안 41%라는 상승이 나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주로 언제 나왔었냐? 시장이 무너졌다가 급반등 나올 때. 이럴 때나 나왔었지 상승이 이렇게 가파르게 나온 적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지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고객 예탁금이 80조 시대입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신용도 25조에서 26조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우리가 코로나 때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동학이 아니라 이제 국내 순수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수를 끌어올렸었는데 이때도 신용이 26조 이렇게 많았는데 그 당시 고객 예탁금이 얼마였냐? 100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고객 예탁이 많으니까 신용 문제 괜찮아. 다 소화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막상 빠지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사죠. 그러니까 지금 큰 그림에서 모으는 건 좋습니다. 다만 지금 상승일수가 단기간에 딱 40거래라는 시간 동안에 41% 상승했고 그러고 나서 올해까지 해서 조정폭이 한 6% 정도 지금 조정이 나온 건데 문제는 시장에서 여기서 조정이 추가로 나와가지고 지금 뭐 지수를 얘기할 때 3,800, 한 3,900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고가 대비해서 12% 정도 빠진다 그러는데 네. 그럼 문제는 12% 고가에서 빠진다 될 때는 신용 반대 매매가 출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조정 시에 매수한다는 관점은 좋습니다. 크게 볼 때 당연히 크게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 나중에 5,000원하고 6,000원 간다면은 매수가 맞겠죠. 근데 우선은 지금 당장은 시작. 지금 당장 우선 관망하고 매수한다면은 뭐 전략적으로 3,900에서 일부 들어가고 3,800에서 일부 들어가고 3,700에서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정말 시장에서 더 많이 충격을 줘서 3,500선까지 만약에 떨어지는 한이 생긴다면 그때 마저 사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가지고 사시는 건 좋은데 지금 당장 이 정도 정도 들어왔으니까 이제 조만간 올라갈 거에 기대치를 갖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아직까지 시장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매수가 전혀 안 들어오거든요. 네. 잠깐 수급 동향까지도 봐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뭐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최수선 대표님 뭔가 얘기하고 싶어서 조마조마하고 계시는데 네. 잠시 후에 요거 얘기 뵙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말씀해 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 거래소입니다. 거래소에서 10월 20일부터 매도를 계속하죠. 딱 지난주 금요일날 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전자 블록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매도를 계속했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보게 되면 투신이라든지 보험이나 연기금이나 소위 말해서 자산을 운용하는 쪽입니다. 운용한 쪽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열흘 동안 매수가 안 들어옵니다. 매도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수 들어오는 데가 지금 어디냐? 금융투자와 개인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매수가 두 개입니다. ETF와 그리고 차익거래. 그러니까 차익거래 무혐의니까 베이스에 따라 연동되는 거고 그럼 금융투자 들어온 자금 전부 다 뭐냐? ETF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국 시장에서 오버슈팅이 나오고 과열이 맞는 건 다 개인 자금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지수가 이 정도 조정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 이제는 바닥에 친 것 같아요라는 뉘앙스가 나오려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매도가 확실하게 완화되거나 매수가 조금이라도 들어온 모습이 보여줘야 이 정도 지수대에 들어오니까 이제 얘들도 이제 슬슬 담는구나 이게 보여진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이기 전까지는 우선은 시장이 지금 미증시도 이제 하락이 세냐? 아닙니다. 미증시도 신고가 계속 만들다가 고가 대비해서 이제 나스닥이 3.7% 빠졌습니다. 그동안 40%, 50% 올라왔던 게 3.7% 빠진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좀 더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 11월 달 시장이 원래가 주의를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11월 달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북클로징이라 해서 대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는 쪽이 다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한다 했을 때 시장에서 앞서 내가 수익 100%였는데 요즘 좀 빠져가지고 한 95% 됐네. 좀 더 기다릴까? 아닙니다. 그쪽에서는 90% 수익을 냈건 100% 수익 냈건 80% 수익 냈건 수익만 잘 내면 마무리하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은 조심을 하고 사더라도 차분하게 천천히 분할로 사자. 전략을 좀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의 또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인분들과 이 어떤 수급 주체들 간의 입장 차이가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약간 뭐 하락이 나올 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접근을 하자.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좋지만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채팅창에서도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제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뭐 5천, 6천 가더라도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변동성에 대해서 두려워하신다는 건요. 네. 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 자기 자신을 물었을 때 지수를 저점 잡을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여기 시청자분 중에서 난 지수 이번에 최저점 잡을 수 있어.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강재현 파트너가 했지만 외국인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외국인이 우리가 아니니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보냐면 결국 방향성이 5천을 간다라는 걸 딱 잡아놓고 분할매수 얘기하셨어요. 분할매수 해야 되는 11월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는 아니었지만 내려올 때는 잡아야 된다고요. 11월을 겁내고 있다? 그럼 언제 주식 사실 거예요? 그러다가 반등 그때 샀어야 되는데 또 쫓아간다고요. 네. 지금은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3,770, 3,600 이 언저리가 온다면 11월에 달에 그 안에 온다면 거기는 여러분들이 눌림을 딱 잡아줘야 되는 좋은 자리라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먹지 마시고요. 변동성 그까짓 거 파도 타기인데 거친 파도가 올 수도 있고 얕은 파도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5천을 꿈꾸고 가고 있는 게 아니라 5천 포인트를 가는 목표를 두고서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3,800에 사면 5천 갔을 때 1,200포인트 먹는 거고 네. 좀 더 잘 사서 3,600에 사면 1,400 먹는 거잖아요. 조금 더 먹나 덜 먹나 다 먹는 거 아닙니까? 자신 있게 싸우십시오. 11월 달에 조정 오는 거 다 알고 있었고 방송에서 다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나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지금 땡큐가 되는 자리인데 왜 겁냅니까? 저는 수요일 날 저점이 깨지면 땡큐 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어떤 매수의 관점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이제 5천까지의 더 큰 어떤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우리 강재현 대표님은 오히려 조금 방어를 할 수 있는 너무 겁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또 매수 관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시장 이야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두 분이 주목하시는 종목은 또 어디일지 진주 반성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저희 또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수장 대표님은 한화오션 지난주가 아니고 전에 조금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 어쨌든 또 이런 장에서 굉장히 선방을 해준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역시 주도주 싸움은 계속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방향성을 우리가 찾을 때 업황의 산업이 좋냐 이거 보거든요. 그 지수가 지금 4천 왔을 때도 안 오는 주식은 안 왔어요. 철강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바닥에서 그냥 통통 튄 거지 신고가 랠리는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지수가 4천 왔을 때도 주도주를 선택한다면 언제든지 반등 회복을 할 수 있다. 그걸 오늘 하나오시면 보여준 건데 이슈가 하나 또 이제 뭐 시장 약간 루머 퍼졌죠. 잠수함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이 잠수함 얘기를 여러분도 알고 TV 봐서 다 알잖아요.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 60조짜리 네. 기대가 된다. 그 기대감이 터지면 반영할 거고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잖아요. 이슈거리가 트리거가. 그럼 긍정일지 실패할지는 모르지만 있으니까 기대치가 있는 거고 조선산업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최고의 대한민국에서 주도 상승을 보여준 산업입니다. 지금도 수주 잔고 풍부하고 실적 좋습니다. 여전히 미국하고의 협력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상황이니까 주도주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잠깐만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직전 저점이 7월 달이죠. 7월 달 하반기잖아요. 7월 저점에서 이 고점 있죠. 피보나치 그리면 딱 하프 자리가 11만 1,500원. 따당 자리라고 하는데 12만 원이거든요. 여기 언저리 때에서 퉁퉁퉁퉁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이에요. 네. 이 7월에 저점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눌리는 조정을 11만 원대, 10만 원대 언저리에서 누가 얼마나 침착하게 비중 조절 잘해서 분할 매수를 해서 또 한 번의 신고가 갱신을 볼 것이냐.
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도주는 주도주다. 하나오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강재원 대표님께 질문드릴 종목은 SK바이오팜입니다. 요거 지난주에 단기 공략주, 단기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종목으로도 안내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지금 자리에서의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그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앞전에 단기를 보자고 했던 게 실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그동안 제약바이오가 많이 소외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 SK바이오팜 자체가 관세로부터 좀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네. 관세 부분도 풀렸고 실적도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었었기 때문에 사실 기대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뭐 15% 가까운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네. 좀 아쉬운 건 어떤 거냐면 바로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 좀 해드리자면 사실 개인적으로 SK바이오팜은 제가 좀 큰 그림을 먼저 잠깐 설명드리면 큰 그림에서 SK바이오팜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딱 요 13만 원짜리 때만 돌파 나오면 윗자리가 정말 크게 열린다라고 기대를 했던 그런 종목인데 문제가 뭐냐면 시장이 못 받쳐준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 잘 나왔다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바로 직전에 이 고가 자리였던 13만, 12만 8천 원부터 13만 사이 여기가 넘어가려면 거래량도 당연히 필요했고 시장도 최소한 급락까지는 안 나와줘야 되는데 이날 실적이 잘 나오면서 돌파 시도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수가 6% 급락을 네. 하다 보니까 결국 위에서 밀려버렸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장에서 밀린 영향으로 해서 앞전에 이제 금요일날 매수를 해야 됐던 그 가격대까지 왔는데 지금 자리가 또 매수 자리 맞습니다. 네. 그래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부터 좀 더 밑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서 11만 원까지 해서 그러니까 11만 원에서 11만 4천 원, 7천 자리 때를 이제 분할로 좀 잡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돌파가 나왔어야 될 자리에서 시장 때문에 못 나왔으니까 네. 다음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치를 갖고 다시 한번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깝네요. 어쨌든 지금이 또 어떤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순간이니까 또 다시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리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은 4,000포인트 선을 하회한 증시에서 지금 좀 잡을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를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강재현 파트너 GS 가져오셨고요. 최수창 파트너는 삼성전기 가져오셨습니다. 자, 삼성전기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어쨌든 네. 뭐 반도체 안에서 이제 고 소부장 쪽을 보시자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삼성전기는 이제 소부장에서도 어떤 갑이에요. 그렇죠. 자, 삼성전기 사업 대표적으로 뭐 합니까? MLCC 합니다. 그러면 지금 MLCC라는 건 전류가 흐르는 모든 쪽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온디바이스 이제 스마트폰이 나온다면 출시된다면 또 한 번에 이제 판매 증가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MLCC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꺾이나요? 조만간? 아니에요. 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수요가 계속 확장되고 있고요. PCB, 플립칩 그 BGA 기판 사업에 조 단위로 투자하는 게 삼성전기예요. 유리기판은 그 다음 세대예요. 네. 그러니까 유리기판 나오기 전에 실제로 지금 사업의 성과가 저 실적이 막 붙을 수 있는 게 한 3, 4년 전, 4, 5년 전에 투자를 했던 이 플립칩 BGA 기판이거든요. 네. 이 기판 사업에 삼성전기가 대덕전자가 가장 많이 투자해놓고 가장 선행을 했다고요.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면 기판 산업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IT의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기판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네. 핵심 부품 중에 하나니까. 이게 굉장히 막 비싼 제품은 아니지만 무조건 필수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업황이 꺾이는 게 아니라 업황이 살아나고 있고 계속 본격화되고 내년도에도 우리 증시에 단순하게 이런 생각합니다. 이번 4,000포인트 누구 때문에 올라왔습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때문에 왔잖아요. 5,000포인트 가려고 하면 누구 때문에 가겠습니까? 반도체가 가야 가는 거예요. 그 반도체가 간다면 당연히 바늘 간데 실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PCB 무조건 간다. MLCC 간다. 삼성전기는 이렇게 대응해 보시죠.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의 폭이 어디까지 올지는 모르겠으나 7월 달에 저점을 딱 그려놓고요. 피보나치 뷰를 또 활용합니다. 그러면 따당 자리가 20만 5천 원입니다. 올 듯 말 듯. 요 자리 아니면 19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20만 원 초반대에서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서 한번 잡아보고 그래도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비중 확대는 이제 다음에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가면서 비중 확대하는데 1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격대는 그 정도로 기다려보면
땡큐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반도체가 가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안에서도 기판적인 삼성전기를 짚어주셨습니다. 20만 5천 원짜리 좀 주목하자 이야기를 주셨고요. 우리 강재원 대표님은 GS를 또 기회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포인트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조정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임이 나온다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영역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대신 그쪽은 바로 정고점을 넘어가기 쉽지 않겠죠. 네. 왜냐하면 위에서 매물을 만들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이번 주 시장에서 지수는 결국 많이 빠졌는데 강세를 띈 업종과 종목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빠지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났었어도 시장에서 오늘 뭐 GS 리테일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적인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내수 관련. 근데 사실 이들 종목들 특징이 뭐냐면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를 받던 종목군들입니다. 근데 얘들이 실적이 또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좋은데 소외받다가 그동안 수급 자체가 전부 다 반도체와 산업재 이런 쪽 다 쏠려가던 쪽이 그쪽이 꺾이고 되다 보니까 다른 쪽을 좀 찾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연말까지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게 우리가 좀 있으면 어닝 시즌이 다 끝납니다. 네. 끝나고 나면은 시장에서 내년에 대한 정부 정책이라는 것도 들어오겠지만 우선 당장 시장에서 또 들어올 수 있는 게 자사주 매입 소각. 이 부분이 이제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다음에 배당소득세 인하. 이런 세법 개정 부분이 11월 중순부터 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주를 찾으려면 실적 좋고 배당 있고 그다음에 저평가된 거. 이쪽으로 아마 시장이 좀 매기가 많이 옮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어저께 실적도 GS가 잘 나왔죠. 그래서 그런 관점 좀 보시면 되는데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GS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중장기 투자 좀 길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 나는 지금 시장에서 이것도 많이 올라가고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GS 정말 중장기 투자. 나름대로 자회사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자회사 내에서도 에너지 업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부 정책과 연결된 것도 많은데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2011년도에 고가를 만들고요. 계속해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저점부터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금 보게 되면 거의 20년 가까이 된 시간 동안에 어떤 그림이에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만들다가 요 상단자리 이제 돌파를 하냐 안 하냐 이 기로에 와 있는데 이게 이런 차트가 돌파가 나와서 적정 주가를 찾아간다 되면은 시세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평가에다가 싸고 실적도 돌아섰고 자회사도 굉장히 가치가 많고 등등등 감안한다면 앞으로 이제 앞자리 고가 만들 때 잠깐 보게 되면 고가 만들 때 거래량이 있었냐? 없어요. 고가 만들 때 거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고가 다시 넘어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눌림을 좀 잡으시면 좋은데 시장이 영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49,000원짜리 때 5만 원 그냥 49,000원 5만 원 거의 차이 안 납니다. 그런 자리 때부터 모으시면은 나중에 한번 단기적으로도 괜찮지만 큰 그림에서가 한번 시세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도 좋고 저평가도 있고 그치만 그동안 또 소외받았기 때문에 또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GS 또 길게 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두 분이 주목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금쪽 같은 일 종목 상담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상담 전화로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싶어서요. 심택이요. 네, 65,000원에 65,000원이요? 네, 오. 50% 들어갔는데 네. 오늘 오후에 갑자기 폭락을 해버려서 오늘이요. 애프터마켓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러네요. 요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게 좀 걱정이 원래는 되셔서. 실적 발표도 있고 목표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네. 폭락이 있으니까 좀 무서워서 네. 혹시 단기로 매수가 가능하면 네. 다시 나와야 될지 아니면 중장기 내년 실적 발표 때 목표로 보고 나와야 될지 그때를 목표로 본다면 그 가격은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될지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목표가까지 올 수 있을지 그리고 그때 정리하고 다른 걸 봐야 하는지 아니면 그때 조금 더 들고 가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신 거죠?
네, 중장기로 한다면 내년 내년쯤에. 초에 얼마로 나와야 되는 건지 내년 초. 목표가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기간은 뭐 그 정도 한번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전망이 나오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자, 심택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넥스트레이드에서 꽤 많이 빠졌습니다. 17% 정도 갑자기 또 뚝 떨어져서 놀라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분위기상 뭐 정리를 해야 하나 이게 제일 고민이신 것 같고요. 내년까지 전망도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거 최수장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저도 질문 드리고 싶어요. 내년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그럼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작심삼일이면 안 돼요. 이번에 심택 사신 분들이나 이 IT 사신 분들은 진짜 안타까워. 얘기 속에 있잖아요. 내년에 좋아요. 그래서 내년까지 보고 샀어요. 네. 그러면 굳이 왜 쫓아가서 삽니까? 난 진짜 답답하다. 65,000원 쫓아간 거 아니에요? 이틀 전에? 그렇죠. 네. 싸게 사면 되잖아요. 어차피 갈 건데 좀 싸게 사면 안 됩니까? 굳이 쫓아가 놓고 나서 빠지니까 내년 걱정, 내년 괜찮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고 쳐놓고서 이런 그 투자자들이 앞으로 많을 거예요. 종목 진단에. 제가 쓴소리도 할 거예요. 네. 심택은 PCB에서 그 플리츠 PCB는 안 합니다. 하지만 PCB에서 최근에 이제 소캠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 심택도 혜택을 받습니다. 다행히도 종목인 심택이라는 종목이 업황이나 섹터가 주도 상승 섹터에 존재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네. 지금 넥스거에서 51,000원대까지 빠졌잖아요. 사야죠. 없는 사람이 살 자리죠. 기술적으로. 근데 65,000원 딱 사놓고 나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면 못 사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PCB 기판에서 삼성전기, 대표적인 삼성전기, LG투의 BH가 있어요. BH랑 LG노텍은 빼요. 걔는 후발이에요. 애플바예요. 소위 말하면. 애플 관련주고 순수하게 지금 반도체 쪽에서 좋아서 디램 생산이 늘어나서 수혜를 받거나 HBM 쪽에 좋아서 가는 건 이수페타시스, 네. 삼성전기, 대덕전자, 심택, TLB 이 기업들이에요. 코리아서킷도 들어갔는데 코리아서킷은 사실상 주도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기업 자체가. 그러면 다행히도 심택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건 심택을 믿는 게 아니라 PCB 산업 전체가 좋아지고 있는 걸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불행 중 다행히도 좀 물려있다 하더라도 평단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금만 있으면 네. 이렇게 대응해서 수익 낼 수 있는 힘을 갖고 가셔도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좀 쓴소리했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네. 자, 보시죠. 차트 보면서 기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설명드리면, 자, 여기서 이 직전의 저점을 얼마냐면 46,350원이거든요. 여기 깨면은 기분 나쁠 거예요. 힘들 거예요. 깨면 땡큐예요. 강력 매수 자리 돼요. 깰지 안 깰지는 저도 몰라요. 그리고 요 7월, 8월 달에 요 저점 대비해서 아까 피보나치 제 똑같이 그리는 걸로 보면 공교롭게도 이 아까 제가 따당이라는 표현이 네. 제가 교육 용어 중에 38.2 자리를 부르기 힘드니까 이렇게 만들어 네네. 보니까 참고해 주시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요 49,600원짜리 요 양봉의 시가 자리 이 언저리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온다면 여기가 신규 매수 한번 들어갈 자리예요. 분할 매수로 1차적으로. 그리고 지금 물려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뭐 대응 안 되잖아요. 손절칠 거 아니잖아요. 추가 매수를 요 45,000원에서 5만 원 사이에서 대응 한번 해보셔라. 네. 좀 더 빠진다고 해도 팔자리 아니다. 오히려 신규 있는 사람들 지금 내려와라 들어가야지 이런 자리다. 네. 지금 물려 있는 분들 다 같이 그렇게 추가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비중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추가 매수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종이 또 반도체고 그 안에서도 PCB 산업의 어떤 업황 자체에 대해서 또 설명을 주셨습니다. 일단 45,000원, 5만 원 부근의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 일단 홀딩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전화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늘 고생 많으셨죠? 네. 네, 아유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산일전기인데요. 산일전기요. 네, 152,000원에 30%예요. 152,000원에 30%요. 네. 152,000원 아버님 요거 조금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고요. 언제쯤 보셨어요? 네. 매수. 좀 빠지길래 네네.
그때 좀 산 것 같아요. 좀 빠지길래. 그러면 어쨌든 네. 뭐 전력기기 뭐 이런 거 좋다고 네. 해서 그 뉴스 보고 좀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 실적이 좋게 나온 것 같아서 네. 봤더니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계속 빠지네요. 네, 아유,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비중도 뭐 적게 들어가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요거 그러면 네. 어떤 게 제일 좀 걱정되세요? 고민되세요? 불안해서 그냥 손질을 해야 될까 가지고 버텨야 되는 인가 그게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요번 주가 장이 좀 그랬으니까 저희 그냥 네. 한번 전략이랑 뭐 전망이랑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산일전기입니다. 뭔가 최근에 뭐 조금 빠졌다고 매수를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제가 아니지 않나 싶긴 한데요. 요거 어떻게 조금 기회로 잘 활용을 하신 걸까요? 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매수가 15만 2천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가격대 정도는 한번 줄 것 같습니다. 그냥 나오세요. 그냥 뭐 이거 더 추가를 하고 분할을 하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나와 버리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전력기기 쪽이 실적이 이제 LS일렉하고 현대일렉하고 산일전기하고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가 실적이 사실 부합입니다. 예상치 부합했습니다. 네. 근데 예상치 부합했는데 시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예전보다 더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멀티플을 더 확장시켜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멀티플을 확장시키면서 증권사들이 요즘 목표가 굉장히 후하게 줍니다. 지수가 4,000이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다 띄워줬어요. 근데 문제는 다 띄워진 지금 현재 가격에서 현재 어떻게 했냐? 최근 2, 3일 사이에 대부분이 고가 대비 20% 빠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증권사가 목표가를 멀티플을 준다 했을 때 굉장히 후하게 줬는데 이쪽에서 평균적으로 산업 이 전력기기 쪽에 대해서 멀티플을 얼마 줬냐면 2026년도 실적을 기준할 때 32%를 목표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대비해서 약 3배 이상은 더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 시장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여기서 문제는 꺾인다 됐을 때 위에 매물도 있지만 지금 이거가 기다려가지고 매수해서 기다려가지고 나중에 수익 본다 했을 때 수익을 먹을 폭마대 가격 얼마큼 나올 거냐 할 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고가대도 하락이 있기 때문에 한 14만 원 정도짜리 때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에 전원 주니까 그 가격에서 이 종목 우선 나오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사시려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가격 조정 받은 다음에 사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위에서 살짝 꺾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조정이 좀 깊어진다 되면은 나중에 12만 원 이하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 나오시고 새롭게 나중에 다시 잡는 게 좋지 물려있는 상태에서 고생했다가 나중에 매수가 가지고 수익을 제대로 많이 보지도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나오신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일단은 반등이 왔을 때 나오자, 그거 이용해서 정리하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자, 산일전기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모레퍼시픽 들어왔고요. 매수가 12만 5천 원입니다. 자, 언제쯤 상승할까요?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오늘 그래도 실적 덕분인지 조금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언제쯤 상승할까요? 오늘 상승했잖아요. 네. 그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화장품 업계에서 트렌드하게 막 움직였던 시기를 지나서 그동안 아모레퍼시픽 성장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이 아모레퍼시픽 많이 안 써요. 근데 뭐 스킨케어 분야에서 좀 강점은 있죠, 아직까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드리면 요 다중 바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잠깐 볼게요. 보시죠. 이거 네. 보면서 말씀드려요. 숫자로. 자, 요 실적이 보이지 못지만 20년, 21년, 22, 23, 24년도잖아요. 영업이익을 보면 3,400억, 2,000억 줄어들죠. 안 좋아진 거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그러다가 작년에 2,000억대로 좋아졌어요. 그럼 올해는 얼마나 나왔을까요? 분기별 딱 보니까 합하면 3분기까지 누적으로 한 2,700~800억이 된다고요. 그럼 2,800억이니까 어쨌든 작년보다 좋아지고 연속 좋아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2023년, 22년도 보면 최악이 23년도였죠. 중요한 건 22년도, 23년도가 주가가 최악이었다고요. 더 이상 빠질 구멍은 없다. 한마디로 바닥은 만들고 있는데 터닝포인트에 주도 상승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적의 터닝포인트라보다도 더 나빠질 가능성이 없으니 직전 고점 때인 15만 원대까지 상승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저희가 간략하게 또 짧게 전략을 들어봤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